대성 강의 20년 전문가가 만든 최상위 전문 수능국어 프로그램 대시성 1% 국어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에 실시되었던 평가원 모의수능 출제 제시문중 이기철의 청산행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서 독해 수준 높이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무엇보다 시인의 관점과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기철의 청산행에서 청산이라는 주요 대상을 시인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완전한 이상형인가요? 그렇다면 속세에 대한 미래를 계속해서 연거푸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청산에 가서 남방으로 계속 길을 찾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주요 대상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대상과 관련된 주변 대상들을 어떤 의미적인 논리 구조로 엮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빠르게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시상을 파악한 후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버릴 뿐이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청산에 며칠째 와있고 산길이 잘 보이는데 일행은 미련은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사행과 오행 보니까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듬 편지 구조가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는 부분이 보이죠. 속세에 남겨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행의 미련은 없다는 사실 확인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다짐 정도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사행, 오행 보시면 상수리 열매를 주우면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듬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어쨌든 속세에 대한 고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보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남방은 속세 안에서 또 최종적인 제한점만 같은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길을 놓치는 부분은 좋지 않네요. 그렇죠? 도움은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여울물이 허우적거린다는 것은 아마 화자가 허우적거린다는 것을 감정을 투영해서 모습을 투영해서 묘사한 것 같고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숨겨진다. 화자가 청산을 지향하는 행위는 아마도 속세의 고뇌를 떨치고 속세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서 숨겨지고자 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렇다면 야성은 속세적 야성이 될 겁니다. 세속적 본능, 세속적 욕망 등등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산 아래는 숨겨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자가 청산이라는 산 속에 와 있지만 산 아래를 속세로 지정하면은 여기 숨겨진다가 무식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되게 되기 때문에 산 아래는 속세가 아니고 청산에 속한 공간을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때까지들은 산 아래서부터 순결해지면서 청산에서 온전한 이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화자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세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산 속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로 파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이 관습들은 아마도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를 보니까 그렇죠? 세속적인 관습들일 텐데 이어진 내용을 참고하면 의미가 좀 더 잡힐 것 같습니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단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윤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이라는 표현 속에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 힘든 고통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청산에 흔쾌히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번 포기하게 했던 관습들은 현실적인 생활의 고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생목이라는 건 그냥 자연 그대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다듬은 나무가 아니죠. 울타리엔 들거미줄. 거미줄이 자연스럽게. 생목도 자연스럽고 들거미도 자연스럽고 자연 상태입니다.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포장하고 옷을 입고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없는 거니까 자연은 맨살 비비는 돌도 순수하고 순결한 존재들 같습니다.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이 세상을 알아봤다는 건 세속적인 관습들, 그렇죠? 현실생활의 고뇌들, 겪어보지 않은 그런 존재들과 함께 아마도 자연적 순수한 존재들, 순결한 존재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하고 소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산에 왔지만 세속적 고뇌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속 고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청산에서의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는 다짐으로 보이는 수입니다.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전에 이 강의 활용법 다시 안내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강의 교재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빈칸을 완성한 후에 이 강의 들으면 효과적인데 기술 제재를 분석하고 우리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제목에도 있지만 독해의 수준을 높여서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겠다.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겠다 하는 의미로 읽는 것이지 이 제재가 또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제시문 보시면 알겠지만 EBS도 없는 제시문도 나오고, 그죠? 항상 새롭고 낯설게 제시됩니다. 왜냐하면 학습한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시고, 기술 제재는 심층 분석을 통해서 독해의 수준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발을 보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시상록에서 대충 파악했지만 미련은 없다 옆에 마침표가 없고 잘 보인다 옆에 있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미련이 없지 않고 사회 오해가 보니까 그렇죠? 인가, 편지, 칫솔 이런 속세와 관련된 소리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속세에 대한 고뇌가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빈칸을 통해서 시상 전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일행에 미련은 없다는 이후 시상 전개에서 속세에 대한 고뇌, 인가, 편지, 구절, 칫솔 확인했었죠?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련이 정말로 없다는 현재 상태 확인이 아닌 미련을 두지 말자는 다짐, 미련을 완전히 떨쳐내고 싶다는 소망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한 듯하며 이는 미련은 없다는 진술이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다는 점과 그렇죠? 다른 문장 종교 지점과 달리 마침표를 찍지 않은 점 아까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며칠째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지향했던 청산이라는 이상적 공간의 삶을 실제 경험하며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볼 수 있다. 이건 뭐냐면 30번 다짐하고 30번 포기하겠다는 관습들 있죠. 이것들 못 왔는데 드디어 온 거죠.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습들 때문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고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게 됩니다. 고뇌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3, 4행에서는 상수로 열매로 상징되는 청산에서 소박한 생활. 청산별곡에서 나오지만 고래가요. 머루랑 다리를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나오죠. 실행하면서도 떠난 속세인 인가를 내려다보며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청산별곡 기억하십니까? 쓰다듬 편지 구조를 가로 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속세에서의 인간관계나 인간사. 편지는 대상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인간관계, 인간사. 버린 칫솔, 속세에서의 일상적 생활 정도 연결하면 되겠죠. 떠올리는 듯 미련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일행에 미련은 없다라는 것은 현재 형식으로 있고 마침표도 없으면서 이후 전개된 내용이 속세된 미련이기 때문에 미련을 없애고 싶다는 다짐으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이 얼굴.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숨겨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30번 다주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아까 미리 대체적인 시장파에서 이해해봤지만 청산에 왔지만 여전히 청산에서 삶에 완전히 적응하거나 청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속세에 대한 세속에 대한 미련이나 고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친다 했습니다. 남방은 아무래도 이제 화자가 제한 최종적인 지향점, 목적점 같은데 길을 놓치기 때문에 화자가 제안했던 삶을 딱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여울물이 허우적거린다기보다는 화자가 허우적거리는 거겠죠.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숨겨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떼까치들은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산 아래서부터 이미 모든 야성을 버리고 순결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청산에서의 완벽한 삶입니다. 그렇죠? 화자와 달리. 이때 야성은 세속적 본능과 관련 깊을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청산에서 남방으로 길을 계속 가고 있다가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는 관습들, 세속적인 관습들인 거죠. 빈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행에서는 남방을 지향하지만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의 모습을 통해 묘사는 여울물이 허우적거리지만 화자가 그렇죠? 실제로는 화자겠죠. 청산에서의 이상적인 생활을 지향하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즉 남방은 청산의 여울물이 지향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네. 그렇죠. 청산에서 남방으로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화자는 청산에서 남방을 지향하는 이상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속세에 대한 남은 미련을 인해 방황하며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청산에 왔지만 세속적 미련이 강하게 남아있는 세속 고뇌가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속적 고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8공행에서는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지는 떼까치들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대비되는 존재겠죠? 대비되는 청산에서의 순결한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 6, 7행에서 보였던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야성, 즉 정화되지 않는 본능적 세속적 욕망 이렇게 풀면 좀 납득이 되죠. 그렇죠? 야성하니까 그냥 자연상태 그대로인 것 같지만 순결과 대비되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야성은 속세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세속적 욕망을 떨쳐내고 순결, 즉 자연세계 그들의 깨끗한 상태, 세속적
고뇌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 또는 거기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야성과 순결이 대비되는 구조라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야성의 의미를 납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산 아래, 들을 성서가 대비되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면 산 아래니까 아무래도 산에 속하는 공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상식적으로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맨살 비비는 돌들과 같은 순결한 상태를 화자가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끝에 나오죠? 순결의 진다를 속세와 관련된 부정적 문명으로 해석해야 하는 지적 논리의 무엇을 생기다. 산 아래서 순결해진다 그러는데 산 아래가 세속이면 순결이 나쁜 거죠. 그렇죠? 세속적 욕망 뭐 등등도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산 아래와 들은 속세에서 벗어난 청산에 속한 공간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때까치를 중심으로 이해해보면 때까치들은 산에 있고 산 아래서부터 순결해지는데 화자는 산 속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짜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행에서는 길을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처럼 이렇게 세우면 되겠고, 관습들로 인해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대략적인 시상경기에서 관습들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이는 청산에서의 이상적인 생활을 지향하면서도 세속적 고뇌로 인해 여전히 청산에서의 이상적인 생활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화자 상태를 드러낸 것이다. 이 정도는 납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습, 그렇죠. 시어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관습의 사전적 의미 및 관습들이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한다. 청산에서 생활에 몰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시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이때의 관습들은 속세에서의 일상적, 사회적 관습이나 그에 걸맞은 세속적인 생활 양상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즉, 세속적 관습에 따라 살아야 하는 세속적 존재로서의 제약, 한계가, 그렇죠. 제약이 청산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번번이 좌절시켰으며 30번 이상 좌절시킨 거니까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좌절시킨 거네. 그렇죠? 청산에 온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어진 시상이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이라는 세속적 고뇌라는 점에서 시의 논리적 흐름에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서천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순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용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이 부분을 앞에서 우리가 관습들과 연결되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이니까 현실적 생활의 고통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청산의 삶에 몰입하지 못한다.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보이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했습니다. 이 소망이 결국은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잠들고 싶으니까 잠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세속적 고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것들, 맨살 비비는 돌들이니까 인위적으로 무슨 포장되거나 무슨 옷 따위 걸치지 않은 존재니까 순수하고 순결한 존재. 생목 울타리 들거미죠.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아까 미리 파악해봤죠. 그렇죠? 자연 속에서 자연 그대로 순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화자의 소망인데, 그렇게 잠들고 싶은 건데 아직까지도 그 세속적인 관습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4행에서 화자는 풍요롭지못한 현실적 생활, 거기 이런 거 여러분들 묘사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바람이 세게 분다는 게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가늘게 흩어지니까 불을 넉넉히 떼어서 저녁거리를 넉넉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추론해 보시면. 그죠? 풍요롭지 못한 현실적 생활을 상징하는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를 통해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 즉 속세에서의 현실적 생활의 고뇌를 떠올리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갈증 속에 속세를 떠나 청산해 온 이유를 다시 생각하면, 내가 저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저기서 벗어난 거죠. 속세에 왔었지. 아니, 속세를 벗어났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상 청산에 왔었지. 생각하며 청산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속세에 대한 미련, 고뇌를 완전히 떨쳐내고자 하는 의지. 잠들고 싶은 거죠. 순결,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잠들고 싶은 겁니다. 15, 18행에서는 속세와 달리 자연상태 그대로인 청산에서의 화자의 생활공간, 생목이 그대로 울타리가 되고 거기에 들거미가 자연스럽게 거미줄을 춘 삶의 공간. 아파트에 거미줄 있으면 바로 치우는데, 그쵸?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에서 속세에 속한 존재들과 달리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세속적 고뇌를 겪지 않은 맨살 비비는 돌들과 같은
자연세계 속 순결한 존재들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 완전히 동화되고 싶은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문학작품 독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학작품 안에 담긴 시인의 관점과 그 관점을 바탕으로 한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작품 논리죠. 그렇죠? 이 논리를 빨리 찾아내셔야지 시 독해의 수준, 문학작품 독해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기출제들을 통해서 독해의 수준을 높이는 훈련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